네, 안녕하세요. LD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값 상승 언제까지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은 제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2026년이나 27년 이후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공급 통계를 봤을 때 그렇다고 예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공급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면은 제가 예상한 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2026년까지 제가 상승 사이클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른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쉼 없이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어요. 우상향하지만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자산의 특성입니다. 이게 밑에 게 확대, 상승 사이클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 등락의 반복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6억의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는데 지금같이 시절이 하수상에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인상 이슈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져서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6억 하던 집이 일시적으로 5억 7천으로 떨어지면 6억에 산 사람들은 집값 떨어졌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5억에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억에 산 사람들만 자신이 산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하락장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졌다 다시 회복하고 종국에 8억으로 오르면 이때는 가격이 또 올랐다고 말하겠죠. 자산의 가격은 외부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눌려 조정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할 때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동산을 매수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혹시 모를 이슈로 흔들릴 수 있는 때 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한다거나 상승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그런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공급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때까지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 사상 최대 돈이 풀렸고 저금리 또한 유지되어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유동성의 축소와 금리 인상도 주의 깊게 보면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어요.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가치 떨어지고 수요보다 돈의 공급이 많으니 돈의 값인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금리가 낮으니 은행이나 채권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유동성은 테이퍼링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또한 인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처럼 무식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레버리지 이빠이 일으켜 투자하다가 망할지도 몰라요. 물론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나 내년은 아니고 인상 속도와 폭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처럼 가계부채 사상 최대라면서 정부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점차 집 살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간접적으로라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락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세대출까지 요즘 안 해주고 있으니 타격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 혼란과 금리 인상 이슈만으로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지 않겠지만
상승 사이클 중 일시적 눌림이나 조정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때를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이 크게 빠지지 않고 정지만 되다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이는 이제 절대적인 매매 가격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비싸졌고 심리적으로도 부담되는 가격에 도달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소유자라고 하면은 정확한 시기와 혹시 모를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빚을 많이 지는 과거의 투자 패턴이 아니라 그동안에 져왔던 빚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혹시 모를 기회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자산의 50%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고 달러 발행 어음으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외로 전세대출 지금 안 해주고 줄임으로 매매 가격 밀어올리는 현상을 막을 정부의 의도지만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고 내년 선거가 다가와서 표심을 잃을까 두려운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